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토익을 책임지는 종로 YBM 끝장 토익 RC 박진영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독해 마지막 시간인데요. 쉬운 문제에서 맨 마지막을 장식하는 연계 지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계 지문은요. 크게 이중 지문, 삼중 지문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오늘 이 연계 지문을 완벽하게 맞을 수 있도록 그런 전략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토익에서는 예전 토익에서는 늘 이중 지문이 있었는데요. 신토익으로 바뀌면서 삼중 지문까지 이제 출제가 됩니다. 토익에서는 이전에 했던 것처럼 단일 지문 나오고 그거에 해당하는 문제를 푸는 거에서 벗어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지문이 막 2개, 3개 나오고 그거를 보고서 이제 문제 푸는 좀 고난도 문제들도 이렇게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도 저희가 전략만 안다면 이제 여러분들도 다 맞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이제 이중 지문을 먼저 볼 건데요. 이중 지문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중 지문의 전략은요. 먼저 지문이 2개가 나오게 되면 이 지문과 이 지문이 어떻게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편지라면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썼던 거고 그 밑에 또다시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답장을 쓴 내용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거구나. 아니면 뭐 편지가 있고 공지사항이 밑에 나온다든지 또 편지가 있고 광고가 나온다든지 그거에 해당하는 이런 식으로 지문 관계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겠고요. 그럼 대략 관계가 파악되셨으면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것처럼 질문 유형으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인지 세부사항을 물어보는 문제인지 그런 걸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지문으로 가셔가지고 연계 단서를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포인트인데요. 단서라는 건 어떤 거냐면 아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지문의 관계를 파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두 지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반복되는 단어들이 바로 단서로 이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단어가 나왔는데 여기 똑같이 이 단어가 나왔어. 그리고 그걸 갖다가 비교하면서 주변을 봤더니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딱 보이는 느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서를 찾아가지고 정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문이 여러 개가 나오면 이 지문과 이 지문의 연결고리 그걸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지문, 삼중지문은 처음에는 좀 풀기가 어렵긴 한데요. 풀다 보면 되게 재밌음을 느낄 거예요. 뭔가 쾌감이 딱 들 겁니다. 이 지문과 이 지문과 연결되는 난 글 찾았어! 라고 해서 마치 추리소설 푸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재밌다 생각하고 풀면 정말 어느 순간 재밌어지거든요. 그럼 여러분 준비되셨죠? 저랑 같이 한번 예제와 함께 이중지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제는 지문은요. 이메일이에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이메일이 나오고 또 뒤에 이메일이 나올 건데 먼저 나왔으면 2개 지문의 관계를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가 이메일이 나오면 주소를 보기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메일 주소를 뒤에 보셨는데 넘어가 버렸네요. 주소를 보셨는데 주소가 다른 주소가 나와 있어서 같은 회사 직원들의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거래처와 다른 거래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회사랑 고객님일 수도 있고 뭐 그 밖에 관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도 확인하셨죠? 그래서 수신자, 발신자 에밀리 존슨 씨랑 마거렛 카틀린 씨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제목을 보셨는데 제목에서 job application 약간 직업을 갖다가 일자리 지원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에 지원을 하는 내용인가 한번 보시고요. 살짝 저희가 미리 한번 볼게요. 그럼 이 편지를 받는 사람 이름이 에밀리 존슨인데요. 에밀리 존슨한테 마거렛 카틀린 씨가 뭐라고 맨 처음에 시작을 하냐면요. Thank you for applying.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벌써 느낌이 왔죠, 여러분들? 에밀리는 일단 applicant, 지원자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거렛 카틀린 씨는 어떤 회사에 인사과 사람? 이런 느낌이 벌써 딱 드셨음을 느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회사 이름도 알겠네요. PRB Global News라는 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한데 뭐 당신은 qualified 하고요. 그 밑을 보니까 interview. 이때는 그냥 인터뷰가 아니라 면접이겠죠. 면접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지원자한테 회사에서 뭔가 편지를 보냈구나 라고 파악을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문이 이렇게 파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으로 넘어갈 건데 두 번째 지문 가기 전에 봤더니 아까 인사과 사람인 줄 알았더니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Chief Editor 편집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편집자에서 그래서 이 잡지사에 이제 지원한 사람한테 이렇게 쓴 거구나. 편집자와 지원자의 이제 내용이구나 라는 게 파악이 됐고요. 그 다음 편지를 봤는데 발신자와 수신자의 사이가 바뀐 거 보이시죠?
그래서 아까는 일단은 받는 사람이 이번에는 회사 사람이 되고요. 보낸 사람이 이제 지원자가 되겠네요. 서로 주고받은 내용이구나. 그래서 연관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내용도 job application에 대해서 나왔고 어떤 내용이 나온가 봤더니 이번에는 저한테 이 직책에 대해서 답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락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인터뷰에 응하겠습니다. 면접에 응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네요. 그래서 두 개의 관계는 알겠다. 서로 주고받은 거구나 라고 보시고 이제 2단계 질문으로 가셔야겠죠. 질문이 어떤 거에 대해서 물어봤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with whom까지 나와서 맨 앞에는 누구와 함께 그 다음에 Miss Johnson이라고 나와서 미스 존슨이 만날 것이냐 라고 나온 거 보이시죠? 미스 존슨은 아까 누구 했는데요? 지원자였잖아요. 그럼 지원자가 누구를 만날 것인지 그리고 보기를 봤더니 여러 가지 사람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사람 이름을 좀 눈여겨봐야겠구나 생각을 하시고요. 근데 이때 이 질문의 정답은 딱 한 가지 지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지문, 두 번째 지문을 연관해서 그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지문 먼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지문에서 여기 보기에 나오는 사람 이름들이 이제 출연을 하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아까 읽었던 첫 번째 지문 있죠? 그럼 여기를 봤더니 보세요. 여러 가지 사람 이름 나온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아까 보기를 구성했던 거였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오나 봤더니 이 편지를 쓴 편집장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또 볼게요. 여러 가지 요일들 나온 거 보이세요? 여러 가지 요일. 왜 요일이 나왔는지 보니까 이 지문을 읽게 되면요. 요일별로 면접 담당자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판단을 하셨어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요일이 바뀌는지 한번 살짝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를 쓴 편집장이요. 먼저 이런 내용이 나와요. I'll be out of the office. 내가 출장차로 사무실을 비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publisher인 Karen Donner이랑 같이 이제는 출장을 떠나게 된대요. 근데 언제까지? 화요일까지 내내 이제 떠나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자기는 언제 면접을 볼 수 있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아침에 면접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날 되는데 만약에 이날 시간이 안 된다면 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프레드 멘도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프레스 오피서예요, 직책이. 근데 그 사람하고 월요일날 면접을 보던지 아니면 또 다른 담당자가 나와서 필립 레이전이라는 사람이랑 화요일날 면접을 보던지 라고 해서 각각 여러 가지 요일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요일별 담당자를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에서 아까 오늘의 주인공 예전 에밀리 존슨이 언제 시간이 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언제 시간이 되나 보셨는데 빨리 찾아볼까요? 어디 있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네요. 자, 보니까 나는 여기 앞에서부터 좀 읽어볼게요. 불행히도 내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는 출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이 있어서. 그래서 그때는 안 되고 나는 오직 월요일만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에서 이 사람이 이제는 시간이 되는 날짜, 면접을 볼 수 있는 날짜는 월요일인 거예요. 그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슨은 월요일 날 되니까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월요일의 담당자를 찾아오시면 되겠죠? 월요일의 담당자 어디 있죠? 그죠? 여기 먼데이를 찾아서 먼데이에는 프레드 멘도자라는 사람만 시간이 됐었죠. 저 사람이 담당자였죠. 그래서 정답은 프레드 멘도자 B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게 바로 연계 지문을 푸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두 개 지문을 연결하시고 이제는 뭔가 비슷한 주제, 뭔가 연결되는 연결고리를 찾아서 정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풀어보셨고요. 이중 지문을 풀어보셨으니 이번에는 삼중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중 지문도 안 그래도 복잡했는데 삼중 지문은 더 복잡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뭔가 집중을 하셔서 더 잘 보셔야겠습니다. 전략은 똑같아요. 이따가 연계 단서만 잘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삼중 지문도 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이메일로 시작되는 것을 뽑아왔어요.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지문이 3개가 나올 거다. 근데 1단계로 지문의 관계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첫 번째 지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은 이메일이에요. 근데 이메일은 제가 주소를 먼저 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번에는 골뱅이, 뒤에 주소가 같은 이메일 계정을 썼습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아마 회사 이름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SIGE. 근데 그게 무슨 회사 이름이지? 궁금하시다면 본문 가서 찾아보세요. 본문에 보면 이렇게 대문자로 SIGE가 있을 거거든요. 딱 찾아봤더니 여기 나와 있네요. South Island Gas and Electric 이라고 해서 사우스 아일랜드 가스 전기 회사네요. 그래서 그 회사 사람들끼리 이메일을 주고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항상 눈여겨보기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제목을 봤더니 vacation request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회사 내에서 vacation이 나오면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대학교 때, 막 중고등학교 때 방학으로 썼잖아요. 이제 회사에서는 휴가가 되겠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원래 휴가 낼 때 그냥 내 맘대로 내는 게 아니라 상사한테 요청을 하잖아요. 그때 나오는 휴가 요청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그리고 슬쩍 저희가 살펴봤는데 편지를 쓴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다. Director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운영부서의 부서장이기 때문에 그 높은 부서장이 이제 받는 사람이 Mr. 예니스인데요. 예니스한테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단락에서는 예니스가 일을 되게 잘했나 봐요. 그래서 뭐 칭찬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가 일단 포인트라서 먼저 볼게요. 자기는 일단은 자기가 이제 Director of Operation의 그 직책에서 이제 직원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한테 요청을 허락해 주겠다. 그다음에 Extended Vacation 이제 긴 휴가를 쓰는 것을 10월 달에라고 해서 휴가를 이제는 승인해 주는구나 이런 내용이 나올 거라는 걸 간단하게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인트가 또 10월 달인데요. 두 번째 지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런 이메일이 나왔고 두 번째 지문은 보세요. 아예 제목에 아까 회사 이름 있죠? SIGE, South Island Gas and Electric 이렇게 회사 제목이 떴고요. 메모가 뭐였죠? 회람. 회사 직원들, 이제 직원들 다 보라고 공지를 띄운 회람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은 특히 SIG의 repair step, 뭔가 수리하고 고쳐주는 직원들이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보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네요. 아까는 Director of Operation이었는데요. 이번에는 Shift Manager. 그럼 토익에서 shift는 무슨 뜻으로 쓰이죠? 그렇죠. 교대근무란 뜻이에요.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일하는 교대근무조 매니저인데요. 교대근무조 매니저가 직원들한테 뭘 썼을까요? 제목을 봤더니 schedule change, 일정 변경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무념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읽었던 지문하고 연계를 좀 시켜볼게요. 아까 지문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었어요? 이 사람 예니스한테 휴가를 허락하기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회사에서 예니스가 휴가를 가버렸어요. 그럼 예니스가 하던 일을 아무도 안 합니까? 그건 아니죠. 대신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이 사람이 휴가를 썼으면 그 일을 대신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 예니스가 10월 달에 휴가 쓰기로 했던 거 기억나죠? 긴 휴가, 구체적인 날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예니스가 휴가를 쓰니까 absent. 부재를 하니까 그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던 일을 좀 맡아줘야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정이 변한 내용이 그게 담긴 게 바로 이 두 번째 회란이었습니다. 살펴봐 주시고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지문이 나오는데 세 번째 지문은 직원들한테 보내는 거,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보낸 게 아니에요.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회사 이름 나왔고 Service Request Form 이라고 나와서 이 회사에 서비스를 요청할 때 그때 작성하는 양식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양식은 주로 누가 작성을 하냐면요. 이 회사에부터 서비스를 받고 싶은 고객들이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객님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고객님의 이름도 좀 눈여겨볼게요. Alexis, 그 다음에 Mikelakos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는 계정 넘버가 있고요. 지역 있고 그 다음에 요청, 서비스를 좀 요청하고 싶은데 그 날짜가 10월 15일. 10월 15일이가 연결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지문에 공통되는 단어가 계속 10월 달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달, 휴가가는 10월 10일에서 20일, 그 중간에 10월 15일까지 있는 거 보이시죠? 다 연결이 되는구나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고객님이 서비스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맨 마지막을 보니까 뭔가 문제점이 생겨서 Could you send a technician over?까지 나와서 기술자 좀 보내줄 수 있을까요? 이 문제 좀 고쳐주기 위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 머릿속으로 이제 세 가지 이메일, 그 다음에 회람, 그 다음에 이 요청 양식까지 연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질문이 나왔으니까 질문 유형을 파악해 보도록 하죠. 질문 유형에서는 누가라고 해서 who, 사람을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who가 서비스를 해줄 거냐. 그 다음에 Miss Mikelakos의 electricity, 전기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 아까 이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Miss Mikelakos가 누구였죠, 여러분들? 아까 맨 마지막에 서비스를 요청한 고객님의 이름이었거든요. 그럼 고객님이 아까 서비스를 좀 테크니션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때 누군가가 올 것인지 또 역시 보기가 사람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을 갖다가 지금부터 이 중에서 이제는 정말 서비스를 해줄 사람을 찾아와야 되는데 이때 모든 지문을 보셔야겠죠. 근데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예니스 휴가 보내는 걸 갖다 승인해 주는 거였고요. 두 번째 질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예니스가 휴가를 떠나면서 이제는 예니스가 하던 일을 다른 사람이 맡기로 했는데요. 그때 사람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 이름이 등장하죠? 제가 색깔로 표시했죠.
세 명이 등장을 하는데 일단 보기에 나왔던 그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아까 교대 근무조 관리 매니저였으니까 아니고 이제 두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칼라니 루아라는 사람이랑 제니 에드거튼이라는 사람을 언급을 하는데 이 사람이 NSA를 맡아줄 건데 왜 두 명이나 나왔냐면요. 지역별로 파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좀 외우셔야 돼요. 이 지역, 이 지역 두 가지 지역이 나와서 지역별로 사람을 이제 대신 파견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요게 힌트고요. 마지막 질문에서 뭘 가져와야 될까요? 자, 질문의 주인공이었던 알렉시스 미칼라코스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찾으셔야겠죠? 지역명은 어디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봤더니 캔터베리라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캔터베리로 이제는 보낼 사람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지문 가서 찾아봤더니 캔터베리는 누구가 일어나요? 봤더니 여기 있네요. 자, 저는 배정했습니다. 칼라니 루하라는 사람을 배정을 하는 거죠? 캔터베리로.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누구겠어요? 그렇죠. 정답은 D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슬라이드가 좀 작다 보니까 지문을 원래 한 페이지 이렇게 시험장 가서는 보게 돼서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중간에 연결고리를 찾으신다면 자연스럽게 정답이 보이는 걸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풀다 보면 눈치가 빨라져서요. 아, 이거 갖다가 시험 문제를 내겠다. 이게 복선이구나. 이런 느낌까지도 드는 경우가 이제 생깁니다. 그러려면 열심히 평상시에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이중지문, 삼중지문 예제를 한번 풀어보셨고요. 나중에 기회 되신다면 저희 실강에 오셔가지고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보신다면 여러분의 실력이 좀 더 쑥쑥쑥 올라가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문제 다 푸시고요. 완벽하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